성조숙중 진단 기준인 만 8세에도 1살 이상 모자라는 나이다. 그러나 1학년에서도 10명 이상의 여자아이가 가슴 발달을 보였고 뼈 성장판 검사 결과 이 중 4명이 성조숙중으로 진단됐다. 종합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총 225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 학년에 관계없이 무려 10% 이상이 성조숙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임상인들이 느끼는 성조숙중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결과였다. 제가 이 외래에서 볼 때 그 1학년들이 제법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1학년에서 2학년 가는 애들 중에 성조숙중으로 치료받고 있는 애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예상으로서는 36명 중에서 4명 놓은 게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교육포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70년에는 평균 만 14.4세가 되어야 여자아이들이 초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는 만 11.98세, 그러니까 초등학생 여아들이 벌써 초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0년 사이에 초경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무려 2.42세나 빨라진 것이죠. 이렇게 빨라진 사춘기는 아이들의 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의 예측 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키를 더한 후 둘로 나누어서 평균치를 냅니다. 바로 이 선이 나타내는 평균치에 6.5cm를 더하면 남자아이의 성인 예측키가 되고 6.5cm를 빼면 여자아이의 성인 예측키가 됩니다. 그런데 일찍 사춘기가 찾아온 성조숙증 아동의 경우 키가 클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의 키가 이보다도 작아집니다. 키의 손실을 가져오기 쉬운 성조숙증. 대체 왜 우리 아이들에게서 성조숙증이 증가하는 것일까요? 네, 들어오세요. 안섭이야. 오래간만에 오네, 안섭이. 예. 중학생인 안섭이는 벌써 10년 가까이 성장 클리닉을 내원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그만 놔뒀으면 벌써 뭐 초경이 엄청 빨라진 저희 1학년 때 했겠죠. 성장은 거의 완료됐어요. 지금은 성공적으로 치료가 완료된 상태지만 10년 전인 3살 때 안섭이는 심각한 성조숙증 증세를 보였다. 그래서 얘가 이게 3년 6개월 때 찍은 뼈 사진인데 뼈 나이는 거의 만 6세 내지는 5년 9개월 정도 되는 아이 뼈 사진이죠.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앞서가 있었죠. 유치원에 갔는데 이게 머리통 하나가 이만큼이 더 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은 애를 뭐 이렇게 잘 먹여서 이렇게 잘 키웠냐고. 이게 처음에는 듣기 좋았어요. 아, 우리 애가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월등하게 키도 크고 아주 이렇게 쑥쑥 잘 자라는구나. 이렇게 기분 좋았죠. 당시 MRI 검사 결과 안섭이의 성조숙증은 뇌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상 하부의 일부가 부풀어 생긴 작은 과호종이 성호르몬을 분비하게 한 것이다. 뭐 3세, 4세 방문을 했는데 이제 뼈 나이가 뭐 5, 6년씩 앞서가 있고 또 비교적 정기적인 생리혈 같은 것이 보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병적인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뇌에 종양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뇌 문제 외에도 여아의 경우 콩파디의 부신이나 난소에 종양이 생겼을 때, 남아는 부신이나 고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성호르몬이 과잉 분비되어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다. 며칠 전에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병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성조숙증은 전체의 약 20% 정도. 여기 이 상태로만 가만히 있으면 나머지 80%를 차지하는 것은 원인 불명의 특발성 성조숙증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력시되는 원인이 있다. 유전적인 가족력이다. 3년, 2년 이상이 걸렸죠. 어머니 초경 연령 여기 어머님이 좀 빠르셨거든 사실. 네. 10세라고 돼 있네. 10세면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족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비만한 것도 아니고. 6살의 성조숙증을 진단받은 슬기의 경우엔 가족 중에서 언니의 초경이 빨랐다. 어이구 잘한다.
언니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가면 아우 괜찮다고 뭐 이제 크면서 다 뭐 괜찮다고 크는 증상이라고 살집이 있어서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이제 생리가 조금 빨리 와가지고 4학년 때 시작을 하고 그래서 어떤 보고를 보면은 성조숙증 환자의 한 4분의 1에서는 그 가족력이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비만하지도 않고 과영양도 아닌데 또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사춘기가 빨리 오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꼭 그 감안하는 것은 만약에 형제 자매가 있다면 다른 형제의 사춘기는 어떻게 왔는지 또 어머니의 초경 연령이나 아버님의 사춘기는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꼭 물어보게 되죠. 만약 별다른 가족력도 없다면 무엇이 원인일까? 8살 수진이는 벌써 브래지어를 해야 한다. 메리아스 대용으로 입는 거야. 알았지? 메리아스 대용으로 이제 입을 거야. 이렇게. 이쁘지 않니? 브래지어를 내일하고 설명하는 엄마. 어린 딸을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다. 안 그러면 혹시 생이라도 시작할까 엄마는 두렵다. 아직은 애기라 뭐 친구들 중에 하는 애들도 아직은 없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또 본인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좀 사실 뭐 그렇고. 그래서. 수진이에겐 가족력이 없다. 하지만 2년 전 성조숙증을 진단받을 당시 수진이의 뼈는 또래보다 3년 이상 웃자라 있었다. 이게 이제 가슴 모양이 1기부터 5기로 나누는데 한 2기 정도 되는데 3기 정도 되는 그 사이에 가 있는 거죠. 유륜이 더 올라오면은 이제 초경화 연령이 가까웠다는 걸 뜻하는데 아직은 괜찮아요. 눌러서 아파? 수진이의 성조숙증은 무엇이 원인일까? 가족이 의심하는 건 비만이다. 수진이는 저체중아로 태어났지만 진단 당시엔 몸무게가 또래 중 상위 3%에 드는 비만 아동이었다. 2004학기 나오면서 이도 하나 나왔고 그게 연계돼서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내가 부모가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근데 그러면서 식탐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작게 나온 애가 좀 뱃속에서 배고파서 태어난 것처럼 느끼니까 막 먹는 거 좋아하고. 매운 간장 이거 찍는 건가? 치킨도 아니. 수진이의 담당 의사가 우려하는 건 역시 과한 영양 상태와 비만. 내 거야 내 거. 아기. 아빠도 이제 수진이의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과자 굴리지 마. 됐어. 이거 하지 마. 안 돼. 과자 자체를 먹지 마. 아이들 간식도 없으니까. 아니 만들어줘. 나 진짜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보통 과자 보면 이렇게 영양성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걸 더 자세히 보죠. 가서 거기서 당류도 많은 나트륨 같은 거 막 꼼꼼히 보고요. 그런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좀 못 먹게 하려고 해요. 좀 어떻게 보면 안쓰럽죠. 악역을 하는 거죠. 실제로 성조숙군과 정상군을 비교해보면 성조숙 아동들은 키가 크고 체중도 더 나가며 무엇보다 체지방이 높다. 아주대병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과 비만 아동은 정상 체중 아동보다 성호르몬 수치가 낮아도 성 발달이 촉진된다. 이 경우 성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은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렙틴으로 추측되는데 렙틴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사춘기 시작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든다. 즉 정상적인 성호르몬의 양이 적어도 지방에서 나온 성호르몬에 의해 사춘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비만은 최근 소아학회가 주목하는 성조숙증의 유력한 원인이다. 비만으로 인해 가속된 성장은 최종 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 2돌까지 크는 키는 영양과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만 4살부터 사춘기까지 크는 키는 주로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이때 지방세포에서 나온 성호르몬까지 성장에 가세하면 2배로 가속된 성장은 그만큼 일찍 멈추고 최종 키는 정상화보다 작아진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키가 많이 크는 건 사실 아닙니다.